고개를 끄덕이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을 뗐다. 어두워진 학교 안을 걷는 동안에는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동아리 방에 있는 별관에서 본관으로 연결된 통로를 본관에 도착해 자취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하며 계단을 내려간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세 때문일까? 아래로 향하는 도중에는 발소리를 줄이기 어렵게 된다. 문득 주변에 가득 메우던 울림이 끊기는가 싶었을 때 교차하듯 뚫린 듯한 음성이 뒤를 이었다. 그 바람에 뒤를 돌아봤다. 무슨 일이야? 그게... 묻자 당황한 표정으로 아래를 바라본다. 화장실? 시선을 쫓는다. 발 아래 손바닥만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닥에 있던 물건이 달라붙었나 했는데 자세히 집중하니 아니었다. 곤란하게도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간 모양이다. 오래 신었나 보네. 뭐라 말을 꺼낸다는 게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말았다. 쓸데없는 감상이었다. 그대로 걸을 수 있겠어? 귀여운 소리. 반응을 보니 어려운 것 같다. 언제나 중간에서 헤어지기에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집까지 거리가 가깝지만 않을 터. 억지로 무시하고 걷다가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리를 삐기라도 하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된다. 접착제 같은 건 당장 구하기 힘들겠고 택시는 지금 시간에 부른다고 오려나? 군데군데 어중간하게 시골티가 존재해 잘 모르겠다. 상황상 여러모로 불안하기도 하니 우선 보류. 대신 신을 만한 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말하며 발을 내려다봤다. 신발을 빌려주는 일은 어렵지 않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야 오히려 더 불편할 가능성이 크다. 경비실에도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으려니. 그러고 보니 응? 교실에 실내화가 남아있을 거예요. 아, 맞네. 그렇겠다. 그거라면 사이즈 부분도 걱정 없다. 곧바로 오는 땐다. 가지고 올 테니 기다리고 있을래? 사물함에 있지? 복도 정도는 맨발로 걸어도 괜찮지만요. 그래도 기왕이니 부탁드릴게요. 자물쇠가 걸려있을까 싶었는데 딱히 눈에 띄진 않았다. 이반 학생들도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나 보다. 문을 미자 자연스럽게 열렸다. 사물함은 뒤편이다. 어디... 모서리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빠져나간다. 한밤중의 교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하늘에 뜬 달이 작아서인지 시간대가 그만큼 늦어서인지 다소 스산하면서도 수상쩍은 분위기가 있다. 그 와중에 여학생의 실내화를 가지러 온 20대 후반 남성. 아까 좀 문자로 나열하니 위험한 느낌밖에 없다. 행여 붙잡혔을 시 변명거리라도 생각해두기로 하고. 어? 둘러보는 시야에 위압감이 들려붙었다. 비교적 전동된 교실 내 혼자만 물건이 놓여있는 책상이 있었다. 누군가 깜빡 잊어버리고 두고 갔을까? 창가 쪽이라 미묘하게 거리가 멀어 무엇인지까지는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보다도 귀중품일 경우 나중엔 소란이 생길지도 모른다. 일단 확인이라도 해두는 편이 좋겠다. 삐져나온 의자 하나하나를 살며시 안쪽으로 집어넣으며 이동한다. 그래봤자 그리 넓지 않은 교실이다. 조심스러운 보폭으로도 금세 자리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윽고 눈이 흐릿하게 보이던 실로우스 정체를 인지했다. 야, 이거 너무 심했다. 진짜. 와, 여기 애들 개 나빴네 진짜. 책상 위 비스듬히 새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머리가 그 즉시 의미를 받아들인과 동시에 깊이 묻어뒀던 기억까지 함께 재생시킨다. 예전에 한번 나는 비슷한 광경을 본 적이 있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다. 떨리는 가슴을 가능한 한 진정시키며 연락받은 상황이 있나 되돌아봤다.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교사들이 모인 채팅방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 그러나 전혀 짐작이 없었다. 혹시나 싶어 휴대폰도 꺼내봤으나
따로 추가적인 알림이 도착한 흔적 또한 없었다. 아직 아무도 연락받지 못한 걸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순간 불현듯 꺼림칙한 상상이 고개를 들었다. 다시 한번 책상 위로 눈길을 던진다. 꽃에서 주위를 둘리니 그제야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곳까지 의식이 닿았다. 눈에 익은 자리 위치,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물건, 자신이 어느 반에 들어왔는지를 떠올린다. 꺼림칙한 상상에 고개를 든 채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열린 앞문에 멈춰서는 발소리가 들렸다. 바로 방금 생각하는 인물이 그곳에 있었다.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어째서 따라온 걸까? 저 사물함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설명하고 나서 그런데 왜 그쪽에 계세요? 아니 그게 그림자를 붙잡힌 듯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런 내 반응을 약간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온다.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최소한 책상 위로 치우기라도 해야 할 텐데 초조한 나머지 몸이 말을 듣질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는 내 옆을 서로가 지나쳐간다. 두 눈이 일련의 상황을 덮는다. 아, 흠칫 놀랄지도.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당황해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알아차렸다.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아, 돌연 한숨소리가 귀에 닿았다. 내가 그 의미를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장소를 옮길까요? 진짜 요즘 애들은 아, 저런 애들은 진짜 똑같이 첩 맞아 봐야 정신을 아우. 학교를 벗어나 도착한 곳은 근처에 자리 잡은 놀이터였다. 초등학생만 때만 해도 종종 놀러왔던 장소라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어렴풋이 형태가 익숙하다. 당시에는 동네에서 가장 큰 놀이터였기에 기억상 그 시절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오래된 가로등이 이제는 간신히 체면치레나 할 수준의 불빛을 가까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심해라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지나다니기는 몇 번 지나다녔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온 건 오랜만이네요. 어느샌가 실내화로 갈아 신어 걸어다녀도 발소리가 크게 울리진 않았다. 예전에는 자주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놀았었거든요. 뭐, 그마저도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까지였지만요. 선생님은요? 고향이 여기라고 하셨죠? 우리는 초등학생 때까지였나 애매하게 놀거리가 발전하던 시절이었으니 물론 막연히 그렇게 예상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돌아가면 흐릿흐릿하다. 초조함을 속여 넘기듯 침을 삼켰다. 더 돌아다니는 건 아무래도 신발이 많이 더러워지겠죠. 일단 어디 앉을까요? 말하며 마침 주변에 있던 벤치에 앉는다. 사람 2명이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서 나도 따라서 앉았다.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앉자마자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런 질문이 날아들어 사례가 들어왔다. 죄송해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아 착각했으나 이 아이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다고 알았다. 하기야 그럴 것이다. 설명이라고는 해도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는 상처를 들쑤시는 꼴이 될 테니까. 그보다 얼마나라니? 다른 애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들으신 게 있으실까 해서요. 아, 그런 얘기라면 거의 없어. 먼저 물어보고 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정확히는 1명, 상담한 상대가 있긴 하지만 설명이 까다로우니 언급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잠시 고민하더니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편이 좋겠네요 하고 운을 뗀다. 저 말이죠. 옛날에 한 번인가 미아가 될 뻔한 적이 있어요. 옛날이라고 해야 하나. 7살 때였으니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죠. 유치원도 마침 여름방학이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놀이터에 자주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곤 했어요. 술래잡기나 숨바꼭질. 사실 애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날도 이것저것 하면서 놀다가 결국 또 숨바꼭질을 하게 됐어요. 잔뜩 모여서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고 어디까지가 기준인지도 정하지 않고 숨기 시작하고. 지금 생각하니 술래가 한 명이었던 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치만 놀이터에서 만난 애들이라는 게 어차피 그렇잖아요. 서로 얼굴도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인원수도 몇 명인지 모르고 숨바꼭질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분 후에는 다른 놀이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실증이 난 애는 말도 없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하지만 숨는 쪽은 가끔 착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번에는 잘 숨었는지 걸리지 않네. 같이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몸을 숨긴 장소에서 오늘따라 좀처럼 걸리지 않아 살짝 기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계속 웅크리고 있었다는 건 어디까지나 제 착각이고 아마 한동안 잠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밖으로 나오니 주변이 막 어두워져서 불안해진 전 숨는 걸 그만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같이 놀던 애들은 사라져 있었어요. 커다란 그림자가 늘어난 놀이터가 왠지 무섭게 보이기 시작해서 경찰이나 누군가에게 발견되려면 가만히 있는 편이 좋았을 텐데도 무작정 도망치듯 놀이터를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흘러들어간 곳이 학교였어요. 학교? 네,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요. 당시에는 한참 뛰어다니다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 찾아와 보니 바로 근처여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어두운 데다 당황했을 때고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장소를 돌아섰을 가능성도 크다. 다리가 떨려서 더 이상 뛰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큰 소리로 울었는지도 잘 생각나지 않아요. 단지 그러고 있다 보니 옆에서 저 말고도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놀란 전 울음을 멈췄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벽에 기대앉아서 울고 있는 언니가 있었어요. 어른이 우는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전 순간 제가 울고 있던 건 까맣게 잊어먹고 말았죠. 그리고 언니, 왜 울고 있어? 언니, 미아야? 미아. 그러게. 미아일지도. 저기, 이름이 뭐니? 설아. 한설아. 설마 이 우는 애가 설아. 예쁜 이름이네. 설아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미야. 언니랑 똑같아. 아, 그렇구나. 집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아?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이나 집 전화번호는? 연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곤란해하는 얼굴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렇지만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마 경찰서가 아니었을까 해요.
전화를 마치고 나자 언니는 제게 아빠가 이리로 데리러 오신대 하고 얘기해줬어요. 그 말에 안심한 전 신이 나서 고개를 빼고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저편에서 달려오는 차 하나를 발견했어요. 생김새를 보고 바로 아빠 차라고 알았어요. 거기서 전 갑작스레 일어난 정전처럼 막힘없이 계속되던 말이 멈췄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향하니 입술을 꼭 깨무는 옆모습이 보였다. 이유는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너무 기뻤던 나머지 무심코 차도를 향해 끼어들고 말았어요. 날카로운 자동차의 브레이크 소리가 났다. 설마! 그 직후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내 몸이 떠밀린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설마... 제가 기억하는 그날의 일은 거기까지예요. 단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만요. 뒤에 이은 내용을 설명하는 어조는 지극히 담담했다.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 아버지가 점차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것. 그러한 상황과 주변의 반응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 이후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 또한 자살로 곁을 떠난 것. 처음에는 살인자의 딸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지금처럼 됐네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해요. 저 말이죠. 혹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억새풀이었네요. 그렇게 말하며 메마른 듯 웃는 소녀에게 돌려줄 말은 위로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그만뒀다. 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미 위로로든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상황과 동일하기에. 그러니까 멋대로 부탁드린 주제에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가 가지 않는 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이야기 중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의식하기가 무섭게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불길함이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망가진 퍼즐이 억지로 짜맞춰진 듯한 감각에 이뤘다. 무심코 벌어진 입을 막지 못했다.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그 뒤에 이어진 내 아마 의도로 알 수 없는 질문에 설아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머뭇머뭇 기억을 되돌리면서도 대답해줬다. 그게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언니였어요. 달은 어느덧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맞네. 와... 돌아오는 길은 어제와는 다르게 공기에서 습기가 느껴졌다. 다음 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얼핏 일기예보에서 들은 것 같다. 이삿짐 중에 우산이 있었던 건가? 잘은 떠오르지 않는다. 땅에 늘어선 그림자가 하나임에 다소나마 위화감을 느낀다. 그러고 보니 놀이터에서 앉아있을 때 먼저 돌아가겠다는 말을 들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들지 않기도 하고. 어느 쪽이든 이제 와서인가? 집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하면 건물 앞에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내가 발견한과 동시에 상대방도 나를 발견한 모양이다. 입을 벌리고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왠지 모르게 도중에 그만두고서는 가까이 날아온다.
왜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오늘따라 늦길래 마중이라도 기다리나 해서. 마중이라니 애도 아니고. 그러게. 그치만 늦어서 걱정했거든. 그 말에 휴대폰을 꺼내본다. 알게 모르게 어느새 새벽 2시가 지나 있었다. 늦긴 했네. 걱정하며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닌가? 게다가 그녀로서는 따로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으니. 중간에 어디 들렀다 오기라도 했어? 하루? 어? 응. 그냥 얘기를 좀. 그보다 우선 들어가자. 샤워도 하고 싶고. 억지로 이야기를 종료하고 안쪽에 보이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아, 근데 진짜 멘붕 오겠다. 좀 슬픈데 이거는. 당연하게도 수면에 취할 수 없었다. 저녁 늦게 일어난 탓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정답을 낼 수 없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머릿속을 돌아다니는 까닭에 도저히 잠을 잘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사고가 아까부터 같은 곳을 빙빙 돌아다니고 있다. 생각을 거듭한 머리가 무겁다. 여하튼 찬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베란다로 나와 숨을 들이쉬면 생각보다도 눅눅한 공기가 폐부로 들어왔다. 바람도 불지 않아 머리는 차가워질 기색이 없었으나 그래도 개방된 곳으로 나오니 약간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다. 재차 크게 호흡해 고요했던 공기를 빼낸다. 그대로 난간의 지탱에 무의미하게 거리를 내려다본다.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텅 빈 거리. 벽에 기대듯 세워져 있는 분리수거 봉투. 전멸하는 운전자용 신호등. 문득 옷이 스치는 기척이 났다. 뒤늦게 잊고 있던 사실이 떠올랐다. 그녀는 잠들지 못한다는 걸. 겉으로는 태연하게 한 걸음 옆으로 이동해 자리를 비우자 곧 빈 공간을 채우듯 모습이 나타났다. 잠이 안 와서 그래? 저녁에 깨서 그런가? 영. 잠이 안 오는 건 꽤 괴롭네. 꾸민 듯 쓴 웃음을 짓고는 요즘은 뭐 하면서 보내? 대부분 멍하니 생각? 옛날에 있던 일이라든지 최근 일이라든지. 그러다 일어나서 하루가 자는 얼굴 관찰하기도 하고. 요렇게. 뒤꿈치를 살짝 들어 비스듬히 공중에 뜬다. 앞으로 신경 쓰여서 더욱 못 자게 될 것 같다. 물론 농담이지만 혹시나 나쁜 꿈 꾸지 않게 관찰하고 있어. 나 때문에 가위에 눌려도 미안하고. 그러면서 가볍게 미소를 짓는다. 이 또한 농담 같은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돌려주듯 나 또한 미소를 지었으나 분명 어디쯤인가가 딱딱했으리라. 내일부터였나? 한동안 비 내린다는 얘기. 아마도 그랬을걸? 오랜만이네. 나 어릴 때부터 비 오는 날을 좋아했거든. 멍하니 소리 들으며 보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는? 난 글쎄 딱히 의식해 본 적은 없어서 굳이 따지면 더운 날씨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지도. 땀이 차니까? 그것도 있고 뭐 이리저리 언제부터였는지. 그나저나 비까지 내린다고 하니 이제 벚꽃도 완전히 떨어지겠네. 비가 아니어도 슬슬 그럴 시기긴 하지. 그런 대화를 나누며. 있지. 하루. 왜 그래? 빗짓의 눈동자는 여전히 밤하늘에 담고 있다. 아니야. 아침에 우산 잊어먹지 말라고 말해둘까 해서.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지만 말이야. 다음 날부터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졌다.
시험에 필요한 진도는 이미 다 나갔기에 수업은 대부분 자습으로 진행하게 됐다.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잠깐. 곧 수업을 하지 않으며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중이 풀리면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이 떠올랐다. 날이 흐려서인지 교실 내에서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묵묵히 들려와야 할 연필 소리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자 가라졌다. 수업이 비는 시간에는 동아리 방에 들렀다. 홀로 그 장소를 지키고 있을 고양이가 생각나서다. 그러나 교실 안에는 먼저 사람이 왔다가 흔적이 있었다. 바닥에 놓인 밥그릇에 사료가 반쯤 담긴 채로 있었다. 마주치지 않는 시간대를 고른 건 아마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문소리에 깨어난 고양이가 늘어지게 울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창밖만 봐서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됐다. 비는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지만 잿빛 구름만큼은 사라질 기색이 없었다. 그림 속에서 지워진 태양은 존재감을 주장하는 법을 잊은 듯 조용했다. 출조회의는 좀 어때?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 그래 보이진 않던데. 피로는 원래 다 끝나고 몰려오는 법이니까요. 그거 맞을지도. 선배 교사가 손짓을 하며 웃는다. 제법 나이가 있는 편인데도 옛된 제스처가 그다지 어색하지 않다. 거기다 그거는 다른 과목보다 배는 힘들기도 하니까. 왜? 오타 하나로도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문제 떠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검사하는 쪽에 시간을 더 잡아먹을걸? 그 말대로 내용에 관해서는 의외로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다. 물론 일을 벌이는 것보다 뒷수습이 더 힘든 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긴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락 지으려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양. 그러고 보니 들었어? 네? 최근에 교사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이 하나 있는데 말이지. 이게 꽤나 고풍스러운 내용이더라고. 고풍스럽다니 간만에 들어보는 표현이네요. 자기 국어교사잖아. 이런 표현 좋아할까 싶어서. 그야 싫어하진 않지만요. 고전적인 게 싫어서야 국어교사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라는 소문에 나름대로 흥미가 돋았다. 내 반응에 선배 교사는 짐짓 눈을 좁히더니 음색이 내리깔고는 요새 밤만 되면 말이지 교내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너도냐? 나 진짜 정말로 고풍스럽네요. 그렇지? 며칠 비가 내린다고 어린애들처럼 무서운 이야기라도 하고 싶어졌나봐 다들. 괴담은 비 오는 날 밤 같은 느낌이 있긴 하죠. 그치만 자기도 조심하는 편이 좋을걸? 네? 시험 기간이라서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이 시기는 교사들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기거든. 왜? 유령을 봤다는 얘기도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고. 저는 유령이 명심할게요. 유령이 옆에 있어요. 돌아오는 길은 여지없이 비가 쏟아졌다. 우산을 꺼내 떨어지는 비를 막으며 걷는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는 우산이 없었기에 손에 들린 건 며칠 전 편의점에서 산 작은 우산이다. 어째 기다렸다는 듯 내리기 시작하네. 빗소리를 뚫고 청량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 큰 음량이 아님에도 또렷이 들리는 건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일까. 손잡이를 잡고 있는 팔에 맞닿은 보드라운 감촉이 있다. 유령은 비는 맞지 않을 텐데도 그 자그마한 우산은 어느새 2인용이 되었다. 주변이 어두우니까 벌써 밤이 된 느낌이네. 시간상으로는 이제야 저녁에 접어드는 타이밍인데 해가 가려져 있다 보니 한밤중과 같이 느껴졌다. 요새는 많이 바쁜가 봐? 시험 끝나기 전까지엔 아마 계속 이러지 않을까 싶어.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 자기가 보는 시험이 아니라며 내심 방심한 감이 있다. 떨어지는 빗방울을 쫓아 그녀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간다. 왜 그래? 신발 다 젖었네. 뭐 이렇게 걷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둘이서 우산을 쓰고 걸으면 발밑까진 신경 쓰기가 어렵다. 나 때문이네.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나 한 번쯤 우산 같이 쓰고 하교하는 거 해보고 싶었거든. 그러면 좀 더 큰 우산을 사는 편이 좋았으려나? 뭘 모르네 하루?
작은 우산을 굳이 둘이서 쓰고 간다는 점에 로망이 존재하는 거야. 큰 우산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 괜히 달라붙어서 가는 것 같잖아? 거기까지 말한 뒤에 잠시 우뚝 멈춰서더니 생각해보니 그것도 괜찮으려나? 그렇게 말하고는 살짝 벌어진 거리를 다시 좁힌다. 결국 어느 쪽이든 괜찮은 모양이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빗방울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티가 나지 않게 살며시 왼쪽으로 우산을 기울였다. 깨달았을 적에는 오른쪽 어깨가 젖어 있었다. 주말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오니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야외에서 촬영 중인 영상은 그 분위기 또한 날씨만큼이나 우중충했다. 호기심에 살펴보니 아무래도 유명인의 사망 소식을 다루고 있는 듯했다. 화면 구석에 작은 글씨로 우울증이니 자살이냐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아나운서가 낮은 억양으로 연결시 현장을 보내드립니다라며 운을 띄웠다. 뒤이어 화면은 실내로 전환됐다. 상복을 입은 노인이 고개를 숙인 채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다. 액자 안의 인물은 TV를 잘 보지 않는 나조차도 아는 유명인 연예인이었다. 최근에는 활동이 줄어든 인상이지만 25년 가까이 꾸준히 스크린에 얼굴을 비춘 유명 여배우다. 그 여배우가 얼마 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양이었다. 현화대를 가득 채울 정도로 수많은 꽃이 놓여있다. 실내에는 어림잡아도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였다. 동료 연예인들이나 가족 관계적인 걸까? 이어서 화면이 천천히 이동하며 주변을 담았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미안하다며 오해하는 사람. 연결식장에 배치된 커다란 스크린에는 생전 고인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와 같은 방송이 틀어져 있었다. 실내로 스피커가 전환됐으나 커다란 울음소리에 묻혀 내용은 알아듣기 힘들었다. 일련의 장면을 그녀는 무심히 쫓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자살을 하는구나. 솔직히 얘기하기 껄끄러운 주제였기에 나는 그러게 하고 짧게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다. 갑작스럽게 던져진 이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답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떤 기분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까? 어쩌면 본인을 겹쳐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얼마 안가 카메라는 단상에 고정됐다. 양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올라와 잠긴 목으로 고인과의 추억을 읊기 시작했다. 그런 행위를 몇 사람이 한 차례씩 돌아가며 반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화면은 넓게 바깥을 비췄다. 얼핏 봐도 1000단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아마도 팬과 같은 일반인들이라.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가 그래도 좋겠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줘서. 이윽고 그러한 감상을 흘렸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물질이 걸린 듯 모관이 답답해졌다. 내가 알기로 그녀의 장례식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생각이나 메시지를 보내면 어디선지 한참이 지나도록 답장이 돌아올 기색이 없었다. 느지막하게 일어나 밥을 먹고 인터넷을 돌아다니거나 책을 읽거나 하다 보니 곧장 밤이 되어 있었다. 방학이라고는 하나 매년 그 기간이 짧아져 최근에는 주말에 제외하면 보름이 되는지도 아슬아슬하다. 거기다 입시 또한 코앞으로 다가와서인지 친한 친구들도 학원 운운하며 바쁜 탓에 방학이라는 기분은 엮기만 했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알림을 확인했다. 가족들과 파티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아직 도중인 걸까? 혹은 그 결과 피곤해서 자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진 않겠지만 귀찮게 군다고 여겨줘도 좋지 않다. 앞으로도 시간은 계속해서 있기에. 그러나 다음날 아침을 지나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연락은 없었다. 내일은 주말로 일전에 약속한 데이트 날이었다. 구체적인 계획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날 장소나 시간 등을 정해두지 않았다는 게 떠올라 오후쯤 메시지를 보낸두 상태였다. 평소에는 늦더라도 몇십 분이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답이 없다는 일에 다소나마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전화라도 걸어볼까 고민하다가 어제와 같은 이유로 그만뒀다.
내가 아는 그녀는 말없이 약속을 어기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먼저 얘기를 하겠지. 별로 초조함을 느낄 필요는 없으리라. 그러나 다음날이 돼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한 후 무슨 일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도 답장이 돌아오지 않자 점심쯤 전화 또한 걸어봤다. 여러 차례 신호가 이어져도 끝내 연결이 되진 않았다. 그제야 이유를 모르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위화감이 들고 돌아 걱정이 되어 부풀어 올라왔다.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추가로 그 메시지만을 남기고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바깥으로 나섰다. 참. 역으로 가는 도중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으나 상대방이 받는 경우는 없었다. 어쩌면 지레 짐작해 걱정을 거듭한 나머지 꼴서 나온 대응을 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주말, 게다가 방학이어서인지 역 앞은 어느 시기보다도 유독 인구가 많았다. 이곳은 데이트할 때 자주 약속 장소로 지정했던 곳이다.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본인이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곳으로 나올 확률이 있었다. 급하게 달려오느라 숨이 찬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하며 나는 주변에 지나다니는 또래들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 뒤로도 중간중간 연락을 넣으며 기다렸지만 성과는 없었다. 혹시나 엇갈릴 경우를 우려해 자리를 벗어나지도 않았기에 다리는 아파져 왔고 이런 상황임에도 배는 공복을 호소했다. 처음에는 세차게 맴돌던 초조함 또한 더는 느껴지지 않았다. 사라졌다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익숙해진 쪽이 가깝겠지만 어라? 왜? 저 사람 낮에도 저기 있지 않았어? 지나가던 여자 그룹이 흙게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왔다. 하루를 보내고 귀가하는 길인 걸까? 역 앞에 시계를 올려다 보니 어느덧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수도 일일이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다. 그 중에 찾는 인물의 얼굴은 변함없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금 더 기다리다 결국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은 장소를 바꿔 아침부터 기다리기로 했다. 방학 중인 학교는 조용했다. 시내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아침 일찍부터 오가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애완동물과 함께 근처를 산책하던 주민이 교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날 의아한 눈으로 보며 지나갔다. 역물몰이를 일하고 있다는 착각은 내게도 있었다. 다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기에 소용없음을 알면서도 달리 취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주위를 둘러보던 시선 한 구석에 묘한 물건이 들어왔다. 새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건너편 전봇대 아래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와 그 자리에 놓아둔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 광경을 마주하자 묘하게 가슴이 술렁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결국 그날도 아무런 성과가 없어 하루가 지나갔다. 그 뒤로는 개학날이 오기까지 내가 보내는 메시지만이 거듭해서 쌓여갔다. 메시지를 보내는 하루하루 나는 새삼 그녀에 대해 무엇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어디에 사는지도,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도,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그러네. 그렇게 텅 비어버린 듯한 방학이 지나가고 개학일이 다가왔다. 하나둘씩 반 친구들이 등교하고 저마다 그동안 어떻게 보냈는지를 떠드는 동안 나는 뒤편에 비어버린 자리를 시선에 담으며 기계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빈 자리는 결국 아침 종이 울리는 순간까지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늦게 문을 열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아마 그다지 좋지 않았던 얼굴이었다고 기억한다. 그 시점에서 나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이유는 알지 못했으나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짐작은 있었다. 담임의 시선이 홀게 교실 뒤쪽을 향했다. 그걸로 나는 확신했다. 있지. 메멘토 모리라고 알아? 라틴어로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래. 돌이켜보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름 전, 그러니까 방학이 시작되고 며칠 뒤
원래였다면 뒤에 남아있는 빈자리에 앉아있을 우리 친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동아리방에서 멍하니 기대어 앉아있었고 그날 이후로 그 장소에 발을 옮기는 일은 없었다. 밤중에 눈을 떴다.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푹 잠들지 못하게 됐다. 직전에 꿈꿈 탓인지 아니면 습도 탓인지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다. 손등으로 닦으며 나머지 팔로는 위에 덮인 이불을 걷어냈다. 역시나 방 안에서는 별다른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자리를 비운 인물이 어디에 갔는지는 쉬이 예상할 수 있었다. 요새 밤만 되면 말이지 교내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아마도 신경이 쓰여 지켜보러 갔으리라. 요 며칠 밤만 되면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말을 삼키곤 했다. 나는 눈치를 챘으면서도 일부러 캐묻지 않았다. 이야기가 시작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 원치 않는 쪽으로 사고가 흘러가기 시작해 재차 잠들기 위해 눈을 감았다. 숨을 내쉰다는 게 어느새인가 한숨으로 변해 있었다. 이불을 걷어냈음에도 어째서인지 더욱 답답해진 것 같았다. 이를 뜻하듯 머리카락 사이로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며칠이 지나자 예고도 없이 맑은 날이 찾아왔다. 커튼 사이로 비춰드는 햇살에 잠에서 깼다. 블라인드를 걷자 유리창에 점점이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아무래도 새벽 사이 비가 그친 모양이다. 다만 이불을 걷자 변함없이 습한 공기가 밖으로 드러난 몸에 달라붙었다. 밤부터는 다시 비가 쏟아질까? 직후의 아침 기온은 비교적 따뜻했다. 한동안 우산을 쓰고 다녔던 여파일까? 탁 트인 시야가 유난히도 어색하게 느껴진다. 거리 곳곳에 남은 물웅덩이. 수면에 햇빛이 반사돼 어지럽게 일렁거리고 있다. 손바닥으로 쏟아지는 햇빛을 가리며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출근길을 걷는다. 슬쩍 옆을 보니 같이 걷는 유령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조심스레 물웅덩이를 피해가며 걷고 있다. 기분이 좋은지 자그맣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린다. 그리고 그 시선의 연장선에 즐겁게 떠들며 등교 중의 여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라면 흘려보냈을 장면. 그러나 두 광경이 한 시야에 잡혔을 때 나는 붙잡힌 듯 발을 멈추고 말았다. 생각이 정지되고 머릿속이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왜 그래? 몇 발자국 더 걸어가던 그녀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돌아 물어왔다. 나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입을 열려다가 미처 말이 되지 못해 닫고 한 발짝 늦게 다시금 입을 열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자습 중인 교실 내에서는 다소 해이해진 공기가 돌아다녔다. 그동안 무거웠던 날씨가 가져다 주던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반동일이라. 시험은 어느덧 다음 주로 다가온 참이나 그 기분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기에 굳이 지적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래도 다른 반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그 정도만큼은 신경 한 구석에서 주의하고 있는데 집중할 곳이 사라진 탓인지 애써 무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의식이 이끌리고 만다. 창가짜리. 변함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는 소녀가 있었다. 며칠 사이 암묵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지만 수업 시간에는 어쩔 도리가 없이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물론 대화를 나누는 일도 하물며 눈이 마주치는 경우조차도 없었지만 그러나 가령 눈이 마주치게 된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모르게 됐다. 반대로 최근 들어서야 알아차린 점도 한 가지 있다. 항상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서로의 눈동자. 그곳에 창밖의 풍경이 닿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다. 넓은 공간에 무미건조한 키보드 소리만이 울린다. 퇴근 시간에 넘기는 교무실. 1시간 전만 해도 드문드문 섞여들던 잡던 소리도 이제는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는지 기척을 찾기 어렵다.
슬슬 끝나가긴 하는 것 같은데. 옆에 따라다니던 유령은 일찌감치 동아리 방으로 이동한 뒤다. 명목은 방해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런 걸 따져봤자 의미가 없나?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모니터의 주위에 집중한다. 그러고 있노라니.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진행이 막히고 말았다. 갈 곳을 잃은 손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공중에 뜬다. 자료가 있으려나? 하는 수 없이 눈앞에 늘어선 서류들로 눈을 돌린다. 대부분이 전임자가 남겨두고 간 물건들로 사이사이 채 때가 타지 않은 게 내 물건이다. 하나씩 차근차근 꺼내 확인해 가고 있으면 돌연 종이 한 장이 손등에 붙어서 딸려 나왔다. 뭐지? 뒤집어 들여다본다. 상당히 큼지막하게 인쇄된 글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입학하고 일주일,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을 아래의 공간에 작성해 봅시다. 이걸 여기다 뒀었구나. 방금 전까지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재차 이렇게 보니 어째 너무 대충 만들었다 싶네. 빈말로도 성의가 들어갔다고 보기 힘들다. 그야 학생들이 답변을 성실하게 적어주지 않을 만도 하다. 그보다 이게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구나. 새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음을 실감한다. 그래서야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일을 하는 도중에는 다른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게 된다. 잠시 숨을 돌릴 겸 프린터를 몇 장 꺼내 읽기 시작했다. 고등학생이 됐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익숙하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입던 교복이 바뀌었고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업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진다고 했는데 정말이었다. 중학교에 비해 진도를 따라가기가 많이 힘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 약간 불안하기도 했지만 친한 친구들과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반이 됐다. 다행히 올해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기껏 해봐야 일주일. 그동안 느낀 감상이야 굳이 기나긴 문장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겠지. 당시 이걸 읽어봤을 적에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럼에도 그 짧은 문자들 안에는 겉으로는 내놓지 않았던 자그마한 불안감들이 담겨 있었다. 글이 되면 사람은 조금씩이나마 솔직해지는 법이다. 그나저나 이럴 때가 아니지. 뒤늦게 업무로 돌아가려는 차에 불현듯 한 가지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짐작에 다다랐기에 앞서 손에 꽂혀있던 나머지 프린트를 전부 꺼낸다. 기묘한 예감에 종이를 넘기는 손이 저도 모르게 조급해졌다. 1번, 5번, 3번. 다행인지 불행인지 순서는 뒤죽박죽인 데에 반해 반별로는 깔끔하게 뭉쳐진 채였다. 이 다음부터는 2반이 이어진다. 그 아이가 속한 반이다. 거기서부터는 한 장씩 천천히 살피며 이름을 대조해간다. 그런 과정이 점차 손끝이 말라갈 듯 이윽고 찾던 이름이 적힌 프린터를 발견했다. 입학하고 일주일,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을 아래의 공간에 작성해 봅시다. 별 생각 없이 나눠줬던 프린터 아래 꾹 눌러 쓴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도 모두도 여전히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 우두커니 제자리에 서 있으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교사가 살며시 수상하다는 눈길이 향해 왔다. 티나지 않게 물건을 숨기고 시선에서 벗어나도록 앉아 곧이어 가까이 다가온다. 뭐 큰 실수라도 했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는 슬쩍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거기 마지막은 그냥 공란으로 두고 제출해도 될 거야. 자동으로 돼서 더 쉬워지는 부분이거든.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혹시 잘못 적힌 부분은 없나 마지막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다 끝난 거 맞지? 네, 네, 그렇긴 하네요. 그럼 이 뒤에 시간 괜찮은 거지? 좀! 네? 그 말에 고개를 드니 눈이 마주친 선배 교사가 씩 눈웃음을 지었다. 어느샌가 남아있던 교사들이 전부 그 뒤에 모여있어 한순간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싶어 얼어붙었던 건 논외다.
나서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그리고 아직 모두 끝난 것도 아니지만 그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적당히 떠들썩한 소란이 이어진다. 그 분위기에 완전히 참여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빼지도 못한 채 나 또한 어정쩡하게 한 손으로 술잔을 들어올렸다. 여럿이 모여 뒷정리를 한 뒤 학교를 나와 시내에 자리 잡은 술집에 들어선 게 현재로부터 30분 전. 얼마 전에 약속했던 일도 있어 그럴 만한 기분이 아님에도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울리듯 따라와 좌석을 지키고 있다. 뭐 다행히 뭔가를 강요하거나 하는 분위기도 아닌 듯하고, 막상 그렇게 여기고 나니 기분 전환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때? 적응할 만해? 그럭저럭요. 한 뼘 떨어진 위치에 앉아 아직까지도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헤매고 있으니 자주 말을 걸어주던 선배 교사가 슬쩍 의자를 가까이에 다가온다. 그거 적응 못한 사람의 반응이네. 쓴 웃음을 짓고는 잔을 내민다. 소심하게 마주치자 청량한 소리가 뒤따른다. 뭐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힘들어도 나쁜 사람들도 아니니까 한 번쯤 어울릴 만한 사람들인가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거기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면 다 들려요.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이라고. 저마다 불평하면서도 목소리에는 전혀 불쾌한 기색이 없다. 직장에서 보이던 모습들과는 달리 다들 풀어진 인상이다. 술이 들어간 부분과는 별개로 평소 학생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이겠지. 그나저나 이렇게들 마셔도 괜찮나요? 왜? 자기는 술 잘 안 받는 편이야? 네? 아니 뭐 그건 그렇긴 한데 아직 시험도 안 끝나지 않았어요? 아 그쪽이구나.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눈치다. 아 말거야 갑자기. 대충은 다 마무리 됐잖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주말이고, 게다가 절에보일도 다들 조절하며 마시고 있는 편이야. 업무에 지장이 생겨도 본인이 해결한 문제기도 하고 라며 덧붙인다. 거기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오히려 모이기가 힘들거든. 그래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묻는다.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봤자 직장 동료잖아? 시간이 생기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선 보통 학교 얘기는 잘 안 하는 편. 왜 혹시나 퍼질 위험도 있고, 솔직히 밖에 나와서까지 업무 얘기하기는 싫으니. 그렇게 말하며 미묘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무어라 대답하기 어려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야 반응이 시큰둥하네. 아 그보다 자기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으니까 이대로라면 재미없는 업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 거기서 분위기를 환기하듯 손뼉을 치고는, 그러니 일단 호구조사부터. 자 먼저 형제자매는 있어? 없어요. 이어지듯 당분간 여러가지 질문을 받고 수액 기운이 돌아서 그런지 혹은 의외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지 어쨌든 몇몇이 더 몰려들어 주변에서 제멋대로 떠드는 바람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정신적으로는 물기가 전부 빠진 걸레처럼 지치고 말았다. 숨을 고르며 수분을 보충한다. 한참 시달린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 분위기에도 강제로 익숙해져 자리가 불편하진 않게 된 것만큼은 다행인데. 그건 그렇고 자기 부인 첫날 얼굴 기억나? 얼굴이요? 응 얼굴. 지금이랑은 다르게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잖아. 그야 요새도 크게 다르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취하셨어요? 살짝? 그렇지만 평소 생각이기도 하니 주정은 아니야. 너무 까놓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자각은 있지만. 자각은 있나 보다. 그리고는 손에 들린 숫잔을 차분히 상에 내려놓더니, 자기 다른 사람 일에는 전혀 관심 없지? 저기 그런 말 하면 듣는 쪽이 기분 나쁠 거란 생각은 안 하시나요? 생각해 보통은. 그치만 지금 들으면서도 기분 안 나쁘잖아? 관심이 없으니 맞지? 하고 덧붙이고 싶다는 눈으로 쳐다본다. 아까만 해도 나름 이쪽을 지켜보던 눈길들도 이제는 저마다 떠들기 바쁘지 신경 쓰는 기색이 없다. 마치 소란스러운 태풍의 중심에 있는 듯했다. 저는 부정을 위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껄끄러운 부분을 지적당한 느낌이었다. 분명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리라. 그럼에도 미처 입을 닫지는 못하고 있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상대방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미안. 딱히 설교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 별말 없이 참여해줬을 때 솔직히 약간 놀랐어. 네. 난... 이상론으로 들리겠지만 다들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자기한테도 괜히 귀찮게 굴지 않았나 싶어서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얼마만큼 신경 써줘야 하나, 혹은 신경 써줘도 되는 건가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으니까 오늘 보고 조금 안심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뭐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힘들어도 나쁜 사람들도 아니니까 한 번쯤 어울릴만한 사람들인가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건 비단 나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시 조금 취했나? 아, 이 말 20대 시절에 했으면 두근거렸을 것 같아. 어때? 당신 몇 살이야? 딱 봐도 50대. 죄송해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역시 있었구나. 왠지 그런 느낌이긴 했어. 네? 반쯤 농담으로 진실도 거짓도 아닌 말을 꺼냈는데 짐작했다는 반응에 들어와 당황했다. 고개를 돌리자 어린아이를 골리는 듯한 표정을 띈 어른이 있었다. 이제와 덧붙이자면 말이지, 중요한 게 하나 있고 그 외의 일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분위기였거든. 말 되게 많네요. 24 시자 알코올이 새어나온 느낌이었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독소를 빼내듯 심호흡을 반복한다. 다시금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해 자판기에서 뽑아둔 생수를 들이켰다. 마음 같아서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지만 이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고, 회식 자리는 뜻밖의 기분 전환이 됐으나 덕분에 술 냄새가 잔뜩 나게 되고 말았다. 다소나마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자는 생각에 집 근처 놀이터에 있는 벤치에 몸을 맡긴 채 앉아있다. 이대로라면 여러모로 걱정을 끼치거나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 그나저나 주변에서 보면 다 드러나는 법이구나. 술집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린다. 적극적으로 숨기려 들진 않았으니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다고 해도 정확히 아픈 곳을 찔렀을 때는 적잖이 당황하고 말았다. 사람을 마주하는 직업이라서 그런 걸까? 껄끄러워하는 눈치가 아니었던 점은 다행이지만. 요 근래 느긋하게 있을 시간이 없었던 탓인지 완전한 혼자만의 시간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밤바람이 기분 좋게 맞닿는다. 많은 별이 떠있다. 밤부터는 다시 비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지레 짐작이었을까?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던 얼굴에 차가운 물방울이 부딪혔다. 아! 하고 통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와봤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변명이 서투네. 초장부터 대놓고 티를 내니 역으로 웃음이 흘러나왔다. 미안. 그래도 따라다닌 건 아니야. 조금 찾아다니긴 했지만. 나야말로 미안해. 말없이 사라져서. 서로 연락할 수단이 없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으니 일이 갑작스럽게 생겼더라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었다. 괜찮아. 어차피 집에는 돌아올 거였잖아? 아니었어? 아니, 맞긴 한데 새삼 그렇게 들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모로. 너무하네. 그래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상관없나? 그런 걸로 하자. 애매모호하게 헛답을 내리니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이 넘어온다. 그러면서도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 판단한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갈까 해서. 대답하는 도중 가까이 다가와서는 하루 술 마셨어? 회식 자리가 있었거든. 적당히 마셨어. 아, 일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 저번에 마실 줄 안다고 했었지? 정말 딱 마칠 줄만 아는 정도지만 말이야.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연습하는 편이 좋을까? 난 또? 아니야. 얼버무리듯 고개를 젓는다. 일종의 불문율과도 같은 행동. 지금까지 난
그녀가 그런 식으로 넘겼을 때 무시하고 한 발짝 더 내디딜 용기가 없었다. 그 점은 여전히도 마찬가지지만 비다. 그 말에 다시금 하늘을 올려다보니 모르는 사이에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한두 방울씩 내리려고 하던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진다. 순식간에 오직 젖기 시작해 피부에 끈덕지게 달라붙었다. 그러나 왜인지 비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당분간 멍하니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슬슬 돌아가야겠네. 그리고 이윽고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에 붙잡았다. 붙들린 그녀가 이쪽을 쳐다본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해하는 모습. 왜 그래? 그 물음에 막 피어올랐던 불씨가 흔들렸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졌다.